네, 오늘 초대석에는 만화 공포의 외인 구단으로 유명한 한국 만화계에 살아있는 전설 이현세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의 이름을 건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50년 창작의 역사가 담겼다고 하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럼요. 굉장히 감동스럽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5월 10일부터 네. 서울중앙도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 어떤 내용으로 좀 구성이 돼요? 소개 좀 해주세요. 그렇게 뭐 어려운 전시회는 아닌데요. 네. 이연사라는 만화가가 걸어온 길하고 한국 만화가 발전해온 길하고 그렇게 무관치는 않다.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때 한국 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70년 한참 만화 검열이 심할 때 제가 만화계에 입문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80년에 네. 한국 만화 잡지 전성기 시대 때 저도 전성기였죠. 아, 그리고 2000년 함께 길을 계속 네, 걸어온 거네요. 그리고 네. 2000년 인터넷 만화 시작되고요. 2024년 마침내 AI의 진격을 또 웹툰하고 같이 만나게 됐네요. 그런 의미의 전시회입니다. 만화계의 변화와 선생님의 그 인생이 같이 왔다 이렇게 그렇게요. 봐야겠네요. 우연히 네. 그렇게 같이 걷게 됐습니다. 우연히가 아니라 선생님이 주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계속 따라왔죠. 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이제 제 또래 선생님 너무 유명하시니까 잘 아는데 요즘 젊은 세대 중에는 또 조금 모를 수도 있어요. 많이 모르죠.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본인은? 일단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한 만화가 다양한 그리고, 이야기. 네, 그리고 예. 30년 동안 대학에서 만화를 가르치면서 가장 많은 제자를 가지고 있는 만화가 또 마지막으로 50년 동안 만화를 그려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현역에서 만화를 그리고 있는 작가 이렇게 네, 소개하면 될 듯합니다. 다양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모든 소재를 다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 천국의 신화 같은 역사, 공포의 외인구단 같은 야구, 지옥의 링, 권투, 또 사자여 새벽을 노래하라라는 학도병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늑대처럼 홀로라는 늙은 무사 이야기까지 네. 매번 같은 얘기를 절대 다시 하지 않죠. 그래서 이현세 만화에는 투가 없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원으로 다 보여주시는 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이렇게 끌어내실 수 있으세요? 호기심 때문인 것 같아요. 호기심, 삶에 대한 또 뭐 세상살이에 대한 호기심. 한번 보면 저거 해봐야지. 그럼 바로 그날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작가들은 본인이 그때부터 공부를 하거든요. 저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되어 있으면 제가 이야기 작업을 하고 그림까지 하는데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파트너를 찾죠. 스토리 작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소재를 먼저 고르신다는 네,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하고 그게 완성된 다음에 이렇게 작품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이 소재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바로 시작을 하신다는 네, 말씀이세요? 바로 감독의 입장으로 가서 네. 파트너를 찾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 누가 가장 잘할까? 그럼 그 가장 정보는- 잘하는 사람을? 네, 그 정보는 충분히 알 수 있죠. 넓은 만화계에서 네. 이런 이야기는 누가 전공이고 예를 들면 무협은 누가 전공이지 그걸 바로 알 수 그러면 있죠. 무협 가장 그렇죠. 그럼 멜로는 또 누가 전공이지 가장 좋지. 또 호러는 얼마든 찾을 수 있죠. 저는 이제 그 연출만 하시는 집중하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요건 너무 잘 됐었다, 요 파트너하고 너무 잘 됐었다,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김민기라는 작가하고 스포츠 만화를, 스포츠 만화도. 그다음에 후반에는 이제 중반쯤 될까요? 야슬록이라는 작가하고 SF와 그다음에 전쟁물, 아마게돈과 남벌이라는 거 됐었고요. 그 뒤에는 또 미래 환타지라고 하나요? 미래 세상을 짚어보는 네. 황금의 꽃, 또 다크 드래곤 이런 건 송창경이라는 작가하고 같이 작업했죠.
와, 그렇게 다양한 분야를 하시면서 이렇게 다 가능한가요, 그게? 글쎄요, 힘들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능했습니다. 대신에 대한민국 만화가 중에 오게티가 제일 많은 작가가 이현세라는 작가입니다. 왜일까요? 매번 처음 하니까요. 새로운 아무리 걸 하다 제가 보니까. 연구하고 준비하고 해도 텀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건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텀이 오게티를 가장 각오하고 새로운 거에 도전한다. 지금 말씀하신 작품만으로도 굉장히 많은데요. 요거는 내가 그렸지만 정말 볼만하다. 요즘 젊은 독자들도 요 작품만은 꼭 봐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남벌요. 남벌. 네. 한 번쯤은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남벌이라는 작품은 한 번쯤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의미 측면에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 작품을 하실 때 더 애정이 가서 그러신 건가요? 둘 다입니다. 둘 다. 네, 둘 다입니다. 그 애정도 굉장히 갔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한일 간에 막 식자들끼리 위안부 문제나 또 학도병 문제나 독도 문제나 또 교과서 문제 가지고 처음으로 첨예하게 부딪혔을 때거든요. 예, 예. 순상회담이 있었을 때죠. 그래서 한국의 필요 이상의 이 폐허식하고 일본의 필요 이상의 이 자부심하고는 뭔가 서로 양쪽이 다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한일 간의 전쟁이 터지면 일본에 있는 제일 교포들은 다 적성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적성 국민을 어떻게 대할 건가. 지금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또 가자 전투 보면 제일 먼저 그 희생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좀 네. 젊은 친구들도 이런 소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일 간 전면 전쟁이 한일 간에 벌어지면 북한은 도대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우리는 어디에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될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 호기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끊임없이 진짜 도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최근에 영화 친구 곽경택 감독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소개 네. 좀 해주세요. 네, 명품 시대라는 네. 작품인데요. 네. 곽경택 감독 오리지널 시나리오입니다.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트랙으로 작업하기로 했는데요. 네. 곽경택 감독은 OTT로. 그러니까 그 곽경태 감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감독님은 OTT. OTT를 하시는 거고 저는 웹툰. 저는 음. 웹툰으로 제작하고 곧 올해 이제 7월 달에 저는 서비스 들어가는데 네. 재미있는 작업이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왜? 이거 곽경택- 해봐야겠다. 왜 네. 생각하셨어요? 일단 곽경택 감독이 형님 내 스토리 가지고 한번 같이 작업 한번 해봅시다. 이래서 네. 오케이 그럼 보내줘봐 시나리오. 바로 그냥. 네. 보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래 경태가 같이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야기가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하고 꽤 연관이 있었어요. 어떤 도대체 이 명품 짝퉁은 그 누가 소재 자체가 어떻게 궁금하셨구나. 제작하고 네네. 시장은 어떻게 형성되고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며 도대체 누가 어디서 만들어 오는 건가.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은 왜 짝퉁을 좋아하지? 그리고 유명 브랜드는 왜 자기들 짝퉁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가? 이게 소재가 굉장히 궁금했죠. 재미있으셨네요. 아, 처음에 그럼요. 시작을 소재가- 하게 된 거는. 네네. 소재가 재미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OTT하고 웹툰으로 한다? 조금 새롭거든요. 네네. 어떤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소재는 같은 건데요. 각자 마음대로 이야기를 마음대로 고쳐도 풀어가보자. 되고 연출해도 네네. 되는 거니까 네. 그걸 두 개 비교를 해보는 재미가 보시는 분들이 꽤 좋지 두 가지를 않을까라는 같이.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아니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 뭐 이미 스타 작가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을 하실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아직도 궁금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요? 네, 삼남만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있죠.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10년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라 그럴까요? 관심사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그릴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 호기심에 계속 끌려가고 싶다고 할까요? 여전히 쓰고 그리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밥 먹는 재밌어요. 것보다 와. 더. 그러니까 저는 누가 물으면 당신에게 만화는 뭡니까? 라고 하면 저는 밥과 같다고 얘기하죠. 먹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배가 또 먹게 고파. 되고. 네, 또 배가 고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는데 그 지난해까지 이제 포털에다가 웹툰 늑대처럼 홀로 네. 연재하셨잖아요. 네. 출판 만화하고 좀 차이가 있을까요? 뭐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소비 형태죠. 소비 형태. 예. 옛날 출판만은 일방적인 공급 전달이잖아요. 네. 지금 웹툰은 상호 소통이죠. 이게 제일 큰 저 차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피드백이 오고 뭐 그런 점이 좋으세요? 너무 신나죠. 아, 신나세요? 늑대처럼 홀로 할 때 네. 사실 이 나이에 일주일에 그 80컷, 100컷씩 채세까지 올리는 거 쉬운 거 쉽지 않을 것 아니거든요. 같은데요. 네. 근데도 그 한마디 말들, 응원의 말들 때문에 다시 파이팅하게 되죠. 저는 너무 신났습니다. 그 응원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악플은 없어요? 악플이 있죠. 악플이 있죠. 어떤? 악플은 네. 그러니까 그 선풀 100마디보다 악플 하나가 계속 일주일 내내 여기 와서 딱 꽂혀 있거든요. 신경 계속 쓰세요? 아, 싫죠. 아주 싫죠. 근데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신경도 쓰죠. 그게 꼭 그거 같아요. 말 잘 안 듣는 거죠. 매력적인데 스트레스를 주는 연인 같은 존재예요. 그게 또 없으면 네. 또 보고 싶죠. 만나고 싶죠. 일단 악플도 다 보시기는 하시는 거네요. 다 보죠. 다 보면서 네. 같이 욕도 하면서 보기도 하고. 도움이 좀 될 때도 있으세요? 그런 게? 깊은 반성을 할 때 있겠죠. 깊은 반성. 네,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 네. 이런 맞아, 점은 좀 이거는- 간과했구나 그럼요. 하는 측면을 찝어주기도 네, 한다는 말씀이세요? 간과한 부분을 아주 그것도 적당하게가 아니라 극렬하게 집어버리잖아요. 그건 애정 아니에요? 그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 왔던 그 수많은 악플은 거의 다가 애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것 아니면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놓쳐버리는 것들 그런 걸 이 사람은 할아버지 작가니까 하고 봐주지를 않거든요. 이러니까 할아버지 소리 듣지. 이제 그만 그렸으면 좋겠어. 라는데 거기에 답이 있잖아요. 기대를 하니까 그런 악플도 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응원이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웹툰 연재가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좀. 무지 어렵습니다. 예. 노동력 때문에요. 예. 그래서 원로들이 다 연재를 하고 싶어 해도 연재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네. 과도한 노동력 그리고 마감을 못 지키니까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웹툰 시장에서 정립된 건 일주일에 한 번은 연재를 해야 독자들이 잊어먹지 않는다. 그리고 적당한 포만감을 줘야 되는데 적어도 60컷 이상은 되어야 이 서사 만화에서는 포만감을 갖는다. 그럼 최소한도 60컷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시나리오부터 채색까지 다 만만치 해서 않은 편집해서 작업이네요. 올려야 네, 되잖아요. 네. 그걸 원로 작가들이 하시기 쉽지 않으시구나.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70 넘은 작가는 저하고 장태산이라는 작가 네. 친구 두 둘밖에 분이? 없습니다. 요즘도 손으로만 그림 그리세요? 어떻게 하세요? 요새는? 전 손으로만 그립니다. 왜요? 디지털보다 빠르거든요. 오히려 손이 제 빨라요. 손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익숙하고요. 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거는 꼰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약간 그 장인의 기운, 장인의 자부심, 어떤 그런 프라이드 같은 걸 나의 느끼니까. 이 손끝에서 네. 그게 나온다. 네. 네. 너희들은 다 디지털이지. 나는 이렇게 여전히 한다. 이거야. 손만의 매력이 있다 네. 나는. 그러면서 이 선화 작업, 선을 이렇게 끊는 걸 우리가 네, 선화 네. 작업이라고 하는데 디지털이 따라올 수 없는 손의 그 손맛이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 다르죠, 결이.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학습 만화도 하시잖아요. 이유가 네. 있으세요? 제가 천국의 신화를 네. 처음 할 때, 저 천국의 신화를 하면서 제가 알고 배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는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는 더 깊어지니까 동서양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약간 정리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네. 한국사, 세계사, 그리스 로마 신화, 네. 삼국지 이렇게 역사 사부작을 아이들한테도 주는 이야기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한번 정리하고 싶었죠. 재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연세 만화 삼국지 시리즈가 중국어판 출간하게 됐다고 네네. 하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같아요. 너무 의미 있죠. 네. 삼국지는 중국 그러게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한 2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 중국이 삼국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한 2년 동안 그 검열을 거치고 그러고 해서 이제 수정하고 해서 이번에 나왔거든요. 네. 나왔는데 제가 삼국지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렸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 서평에 나온 글이 훨씬 저는 좋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던? 거기 우한대학의 네. 천 박사라는 어떤 그런 문학 박사가 서평을 달았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네. 이연세가 보는 시각은 확실히 일반적 우리 중국인들이 삼국지를 보는 시각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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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연세는 승자와 패자의 이야기가 아닌 오로지 영웅의 이야기만을 그렸다. 네. 그래서 특히 이연세가 좋아하는 영웅은 순수한 무장 조자룡인데 이연세가 한번 중국에 여행을 왔을 때 조자룡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후손이 없어서 너무나 초라하게 버려져 있는 조자룡의 무덤에서 그는 뭐 한참을 울다가 갔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연세의 그 웅장하고 또 박진감 있는 그런 화풍과 중국 삼국지의 이 만남은 거전에도 없었던 최고의 삼국지인 것 같다고 네, 얘기합니다. 저한테는 과분하죠. 하지만 그걸로 정말 좋은 서평을 네, 그걸로 그렇게 대신할게요. 이렇게 이제 만화 산업이 이제 막 커지고 있잖아요. 네. K 웹툰의 경쟁력 뭐라고 보세요? 그야 다양성이죠. 다양성. 네, 예, 5만 가지 예. 얘기가 다 있는. 네. 그다음에 낮은 작가 진입 장벽입니다. 진입 누구나 장벽. 다 네, 쉽게 네.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의지만 있으면. 그다음에 빠른 시장 분석력. 이건 아무래도 대기업이 웹툰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세 번째 네, 이 빠른 네, 시장 분석력은 앞에 두 개는 오롯이 우리 젊은 웹툰 작가들의 공적이고요. 그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그 도전 얘기했었는데 AI하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으시죠? 어떤 거예요? 네. 하여간 바람은 다 맞고 다닙니다. 근데 이 AI는 세 가지 프로젝트예요. 하나는 네, 뭐냐면 제가 그림체가 계속 바뀌고 왜냐하면 소재를 계속 바꾸니까 그림체가 바뀔 수가 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 그림체를 20년, 30년 지난 뒤에는 저는 못 그려요. 이미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화풍을 언제든지 컴퓨터가 학습해서 재현할 수 있도록 이연세는 죽고 없어도 그 뒤에 독자들이 이연세의 외인구단 같은 그림체를 다시 봤으면 좋겠어라고 했을 때 남기시는 거군요. AI가 외인구단의 그림체로 그 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려준다면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통쾌한 복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하나 하는 작업이 화풍 학습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리메이크 작업인데 뭐 카론의 새벽이나 또는 외인구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요즘 트렌드에 맞게 뭐 까치의 턱이 각진 거를 요즘처럼 뾰족턱을 한다든지 요즘 깡패 어깨를 만든다든지 20등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표현한다든지 지금 트렌드에 맞게 다시 바꾸는 겁니다. 리메이크하는 네. 작업.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세종대 그 인공지능학과 팀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연세의 만화를 가지고 오마주하는 작업.
만약 이런 작품을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엄지는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건가? 까치는 이거 스토커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런 걸 전혀 뒤집어서 생각해가지고 만드는 작업. 지금 현재 그 세 가지 작업을 하고 있죠.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도전하실지 저희가 좀 지켜보고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광고 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